안녕하세요. 해남 고구마 사랑방 고구농사꾼 최준서입니다. 오늘은 고구마 모종 묘상 만들기, 그리고 그 묘상에 씨고구마 묻는 방법, 그렇게 해서 고구마 모종을 기르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마 모종 묘상 만들기에 대한 자세한 영상들이나 설명들이 없어서 조금 아쉬웠었는데, 이 기회에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고구마 묘상은요, 하우스에 별도의 가온 없이 만드는 비닐 냉상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고구마 농사 짓는 분들이 가장 많이 설치하고 있는 방법이죠. 고구마 모종을 키우기 위해서 묘상 만들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일단 하우스를 정비해야 되겠죠. 찬바람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혹시 하우스에 새는 곳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중 하우스는 양쪽에 보온을 위해서 커튼을 치기도 합니다. 그거는 선택 사항이니까 그건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배수로를 준비해야겠죠. 하우스 좌우측에 이제 구리장까지 해서 그 비가 많이 왔을 때 하우스로 들어오지 않게끔 배수로를 준비해야 되고, 또 하우스 내부에 있는 이제 하우스 좌측에 로타리 이빨이 잘 안 가는 곳에 이제 잡초 등이 달 수 있으니까 그것도 처리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스프링클러의 작동 여부, 그 다음에 관수호스가 제대로 돼 있는지 이거를 꼭 먼저 확인을 해봐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겨울 내내 말라 있으면 한 번쯤 약간의 관수를 해줘 가지고 흙이 조금 촉촉한 상태에서 묘상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러면 나중에 그 관수를 했을 때 밑에가 이미 젖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구마 싹 나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우스 정비가 끝나면 로타리를 한번 쳐서 하우스 내부를 한번 더 정리해주면 좋겠지만은 트랙터가 없어서 빌려야 된다 이러면 바로 이제 시비 작업 들어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씨고구마를 묻기 전 보통 한 15일 전 이상, 한 20일 전쯤에 퇴비는 뿌려주는 게 좋고요. 왜냐면 퇴비가 이제 발효가 좀 덜 됐든가, 또는 유박도 마찬가지인데 걔들이 이제 발효가 되는 과정에서, 분해가 되는 과정에서 가스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가스 장애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왜냐면 터널도 덮고 또 바닥 비닐도 덮고 그러면 그 가스가 어디 분산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내부에 이렇게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본의 아니게 피해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찍 좀 미리미리 뿌려주면 됐고요. 뿌리는 양은 농촌진흥청의 고구마 모종 12량에 근거해 보면 보통 1.5톤이에요. 10아르당 300평당 1.5톤인데 하우스 100평 기준으로 잡아보면 한 500kg 되는데 500kg 이상을 잡습니다. 보통 이런 것들은. 그리고 봉지 퇴비를 쓰면 농협에서 파는 한 25개에서 30개 정도 100평당입니다. 그렇게 뿌려주면 되고, 그 다음에 무기질 비료, 속성 비료죠. 무기질 비료는 보통 엽채류에 준하는 비료를 뿌려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구마를 키우는 게 아니라 잎줄기를 키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엽채류용 복합 비료를 뿌려줍니다. 보통 20에서 30kg씩 잡혀 있더라고요. 100평당. 그래서 그거는 21, 17, 17이라든가 기타 다른 엽채류용 비료를 뿌려주면 되고요. 아까 참 수량을 얘기 안 해줬는데 그 퇴비 대신에 유박을 뿌리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이제 그렇게 많이 대체하기도 하는데, 그때는 보통 이제 유박 봉투에 써져 있는 숫자대로 5개에서 10개 사이거든요. 보통 100평당. 그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로타리를 싹 쳐주고 깔끔하게 쳐주면 되겠죠. 그런데 고구마 묘상에도 토양살충제를 보통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토양살충제하고 살균제가 들어가는데, 물론 이제 흔히들 역병약도 치고 이러고저러고 하는데,
특히 그 둥근무늬병, 고구마에는 둥근무늬병이고 균핵병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고구마 아닌 다른 작물에서는 뭐 흰비단병이라고도 하거든요. 그 살균제를 좀 쳐가지고 그 4월 초중순에 보통 많이 발생하는 둥근무늬병 예방을 좀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이렇게 해서 살균 작업까지 끝나면 이제 로타리를 쳐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면 이제 기본적인 부분이 끝납니다. 자, 이렇게 로타리를 침을 해가지고 하우스 내부의 정리가 싹 끝나면 이제 고구마를 시고구마를 묻을 털을 파야 되는데요. 옛날에는 삽으로 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삽으로 한 1m를 팝니다. 1m를 파고 이제 그 고구마를 묻고 앞에 밀어뒀던 흙을 삽으로 다시 메꾸는 이런 참 어려운 방법을 쓰기도 했고요. 제 경우는 이제 관리기를 씁니다. 묘상이 보통 저는 사열입니다. 묘상이 사열이기 때문에 저는 관리기로 쓰고 있고요. 그래서 양쪽에 먼저 파고 그 다음에 양쪽에다가 고구마 상자를 갖다 놓고 차가 빠져나가면 가운데를 다시 파서 사열에 고구마를 묻는 묘상을 만들어내고요. 최근에는 이제 그 트랙터에 배투기를 달아서 3열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쉽죠. 기계로 해버리니까 간단하고. 근데 제 경우는 이제 아직도 사열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순을 밟지 않아야 그 순이 곧바로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3열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하우스 폭이 7m 또는 8m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로는 40에서 5cm를 내거든요. 그렇게 되면 묘상이 사열을 내면 한 130cm, 묘상 하나당 140cm 이렇게 나옵니다. 7m 또는 8m 하우스일 경우에. 7m 50이죠. 이중 하우스는 그렇게 나오고요. 그 묘를 파는 사람들은 묘상이 커야 돼요. 그래야 뭐 만들기도 편하고 온도 관리가 편하기 때문에 2개, 3개씩 합니다. 그럼 보통 180, 뭐 2m 몇 이렇게까지도 하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제가 심어야 될 묘를 기르니까 좀 좁게 만들죠. 그래서 열 관리도 힘들고 만들기도 힘들지만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묘상의 넓이는 뭐 본인의 이제 취향에 따라 본인의 이제 목적에 따라서 만들면 되고요. 깊이는 보통 뭐 한 15에서 20cm 고구마가 놓아졌을 때 그 원래의 땅 높이와 같기만 하면 되고 그 위에 이제 흙을 덮으면 되니까 그 정도로 만들면 됩니다. 자, 좌우 쪽에 이제 양쪽에 터파기가 끝났으면 고구마 상자를 날라가게 있죠. 이제 시고구마 상자를 그리고 가운데에 놓을 것까지 해서 나라시를 합니다. 보통 2단씩 싸가지고 세로로 놓고 가로 정도의 폭을 여유를 두고 하는데요. 시고구마가 작으면은 중자가 좀 덜 들어가요. 덜 들어가지만 고구마 상자와 상자의 간격을 좀 넓게 하고, 시고구마가 크면 반대로 좀 고구마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간격을 좀 촘촘하게, 이거 이제 박스입니다. 시고구마 상자를 미리 배열할 때, 그래야 저 안쪽에서 할 때 모자라 갖고 끌어당기거나 남아서 밖으로 jes고 밀려 나오는 경우가 없으니까 그거는 조금 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양쪽에 고구마를 다 놓고 나면 이제 중앙을 다시 로타리를 쳐버리고 다시 이제 중앙에 털을 팝니다. 털을 파고 나면 이제 중앙 쪽으로 시고구마를 다시 배열을 해서 정리를 해주면 드디어 시고구마를 묻는 타이밍이 됩니다. 시고구마 묻는 방법은 옛날에는 뭐 들이붓고 대충 다독다독 눌러갖고 아주 어렵게들 했어요. 뭐 그래가지고 뭐 병도 많이 일어나고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뭐 그렇게 하는 농가들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다들 가지런히 놓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고구마와 고구마의 간격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근데 고구마의 간격이 넓으면 고구마가 되게 굵게 나와요. 그러나 너무 넓으면 장가지가 나와요.
측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 간격 조절을 잘해야 돼요. 2cm 내외를 보통 권장들 하고도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구마가 작은 고구마, 씨고구마가 작은 게 들어가면 묘의 수량은 많으나 좀 약하겠죠. 그 다음에 큰 고구마가 들어가면 묘가 굵게 나오죠. 대신에 이제 수량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고구마를 자세히 보면 머리와 등과 꼬리가 있습니다. 뿌리죠. 꼬리가 아니라. 예, 머리 부분에서 싹이 거의 다 나고요. 툭 튀어나오는 쪽이 등인데 등 쪽에서 싹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구마는 그렇게 머리가 북쪽으로 가게 무동은 좋다는데 머리 뿌리 구분이 잘 안 가요. 대신에 가지런히만 놓으면 예, 보기도 좋고 싹이 일괄적으로 하고 나중에 자를 때 한쪽 방향으로 자르면 싹이 덜 구부러지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렇게 묻는 게 좋고 일단 양은 보통 한 평당 20에서 25kg 정도가 들어가는데 큰 게 들어가면 뭐 30kg 뭐 한정없이 들어갑니다. 대자가 들어가면 더 많이 더 들어가기도 하고요. 예. 그러나 묘는 튼튼하겠죠. 이렇게 고구마를 다 묻고 나면 물론 이제 묻는 도중에도 이제 또 배치를 하고 나면 이제 흙덮기를 하는데요. 흙은 고구마가 안 보일 정도로 가능하면 얇게 묻습니다. 예, 흙을 덮는데 너무 깊게 덮으면 애들이 질식해요. 숨을 못 쉬고 질식해서 썩거나 너무 늦게 나올 수가 있고요. 또 고구마가 너무 얇게 흙을 덮어갖고 노출이 되면 건조해갖고 싹이 늦게 나올 수가 있어요. 표면이 금방금방 마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해갖고 안 보일 정도로 적당하게 흙을 덮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흙을 다 덮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방법상의 문제인데 관수를 해주거나 또는 터널을 위한 활쭉을 꽂아주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먼저 해줘야겠죠. 근데 만약에 바닥 비닐을 덮지 않으면 활쭉을 먼저 꼽아주고 그 다음에 그 터널 비닐 쭉 당겨서 옆으로 딱 배열을 해주고 그 다음에 물을 준 다음에 잘해. 하루 이틀 지나서 터널을 덮어주면 되고요. 만약에 바닥 비닐을 해주게 되면 여기서 바닥 비닐은 보통 보온 보습 때문에 해줍니다. 바닥 비닐을 해주면은 밑에서 습이 올라오다 바닥에 있으니까 그 묘상의 표면이 마르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한꺼풀 더 비닐이 덮어주기 때문에 밤에 온도가 조금 덜 내려갑니다. 그래서 바닥 비닐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저의 경우는 이제 측면에 터널 죄송합니다. 측면에 커튼도 해주고 바닥 비닐도 다 해줍니다. 그래서 순서가 저의 경우는 고구마를 다 붓고 나면 일단 관수를 다 해버립니다. 그냥 관수를 하고 그 다음에 못 들어가잖아요. 지르기 때문에 질퍽질퍽하니까. 그러면 하루나 이틀 후에 들어가서 활쭉 꽂고 물론 바닥 비닐 하고 활쭉 꽂고 터널 비닐을 씌웁니다. 여기까지가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의 끝입니다. 끝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끝나면 바람이 들어가지 않게 하우스 앞문과 뒷문에 비닐을 쳐가지고 틈바구니를 싹 막아줍니다. 그래서 막아주면 그래도 보온이 더 되게 밤에 특히 바람 많이 불 때 바람을 막아주니까 보온이 잘 되겠죠. 이렇게 두고 통상적으로 한 20일에서 30일 사이죠. 그 안입니다. 그 안에 싹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이제 제 경우는 바닥 비닐을 걷고 본격적인 모종 기르기가 시작됩니다. 이상으로 묘상 만들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요 설명을 노상하고는 있어도 저도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매뉴얼처럼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를 또 매뉴얼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왔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이 하시는 방법도 있고 또 아예 모르는 분도 계시지만은 어쨌든 제 나름대로 성의를 다했으니까요.
조금이라도 참조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